사람들 주변입니다. 그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 노상원이 나오자마자 노상원은 김건희하고 관계가 있다. 그리고 윤석열과 관계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 취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번지. 그래서 이 라인이 이어진다고 했는데 무슨 라인이니까. 예. 그거지 아니야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계엄 상황만 나왔지 계엄 전에 그리고 대통령 전부터 잘 알고 지낸다. 김건희와 노상원이 대통령 전 그 검찰 시절부터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는 얘기로 시작됐는데 그 얘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대통령 전부터. 아니 검찰총장 검사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입니다. 김용현은 진짜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검사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 김용현과 노상원은 원래 아는 사이인데 네. 노상원과 이 부부 사이가 우리가 알는 것도 더 어디서 올라간다. 그리고 더 깊다는 얘기가 김용현을 거쳐서가 아니라 다이렉트로. 그 김용현 때문에 알았는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그 얘기를 그 점집에 있는 사람이 해줬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그 점집에 옆에서 있는 사람들 안산 지역의 점집 회장들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 노상원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엄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게 밝혀져요. 나도 모르겠으면 김용현하고 한 달이 그러니까 이 부부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이잖아. 김용현이하고 자기가 김용현한테 김용현이 노상을 알았어. 그럼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가졌을까? 이 패밀리하고 원래 알지 않았을까? 어느 시점부터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데 검사 시절부터 알았다. 그러면 저는 김건희 씨가 비화폰으로 노상원과 통화했을 법하거든요. 아예 의사결정을 윤석열은 그 자리에서 못하지만 김건희 씨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 이런 걸 세세하게. 그리고 그 명단 보면요. 윤석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명단이 아니에요. 다방하는 사람들. 네. 엄청난 명단이 많이 나오잖아. 14명 말고도 잡아가야 할 리스트들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밝혀야 돼. 뭐 검사 시절부터 알았다 그러면 정보사와 대검이 위치가 가까웠으니까 지금 정보사가 옮겼지만 사실상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가까이 있었으니까 그때 알 수는 있었겠죠. 정보사가 이제 거기 지금은 터널로 생겼지만 거기 있었으니까. 근데 윤석열 검사가 정보 라인 그런 데도 밟거나 그 관계가 깊거나 그러지 않아요. 네, 그랬을 것 같고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김용현 장관하고도 그렇게 윤석열 저희가 통한 거지만 아주 깊은 오래된 인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2017년 대선 때 김용현 씨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가 있었거든요. 그 뒤에 이제 윤석열이 후보로 올라오면서 합류를 했고 저랑 회의할 때 보면 노상원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포럼에도 노상원 이름이 없어요. 제가 다 나중에 기록을 이제 찾아보고 했을 때 거긴 주로 이제 삼성 사성 장군들 위주로 되어 있었고 근데 개인적인 친분은 수방사가 지금 말고 경호처 저기 할 때 같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끈끈한 개인적 관계가 있었고 김용현과 노상원 그렇게 보면 김용현을 통해서 알았다 그러면은 비교적 최근이죠. 윤이 이렇게 과거부터 알았다고 보긴 좀 어렵지. 김용현을 거쳐서 알았다. 왜냐면 김용현 자체가 윤하고 이렇게 과거부터 친하게 지낸 이런 관계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검찰총장에서 대선 나가는 거 그리고 검찰총장에서 정치적 그 발언을 한 거를 조언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노상원이. 그건 뭐 따져봐야 되는데 나는 그 과거의 관계를 별도로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그 정권을 줬죠. 계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다면 윤석열이 아니라 그 디테일한 의도는 김건희 씨가 하지 않았을까? 이 대목은 전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게 이제 안가 CCTV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안가 CCTV의 시점 지금 다 12월 3일 전후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훨씬 그 이전부터 다 이거는 봐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용산 그 한남동 공간에 들어간 거는 좀 별개고 이 안가 쪽에서 중요한 일을 사실상 많이 했다는 거니까 이게 비교적 최근에 이제 제출이 된 거고. 사건이 교체되는 건 당연히 됩니다. 그런 거. 그리고 저 이거 CCTV랑 비어폰 할 때 이제 아주 큰 비화가 있었죠. 실제 구역충돌이 있었어요. 군과 경찰이 며칠 전에. 이건 이 한남동 경호처에서 이제 서버 확보할 때 뒤늦게 검찰이 뛰어들었잖아요. 정확히는 중검찰이 이저 낙동경찰 중검찰 중앙지검이 한남동 쪽에 있었어요. 실제 물리적 충돌이 있었어요. 물리적이라는 몇살 잡았다. 네, 싸웠었죠. 그래서 그거를 중재를 하고 양쪽에 다 주고 하는 어떤 그런 절충 접합이 굉장히 힘들게 있었어요. 이제 와서 검찰이 이제 뒤늦게 뛰어들어서 생기는 문제죠, 사실. 리버스 크로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리버스 크루는 구성원 중 여러 수십 개 단체가 하나의 불과하다고 어제 저희 연결고리 하나의 불과하다는 거죠. 민주당 해상본부 트루스코리아라는 이제 자매단체를 보게 했는데 이런 게 수십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트루스코리아의 서울대였던가? 아니요. 그냥 이런 분들 제가 이름이 그런 정리 별명 안짝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보는데 수십 개 단체를 만들고 어떻게든 이제 뭐 제가 기억을 할지 만약에 5명이 50개 만나는가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인데 이제 이게 이제 주로 MB 국정 댓글 조작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윤석열 정권에 살아나서 만든 거잖아요. 저건 이제 제가 하는 걱정이 뭐냐면 지금 서울경찰청 한 개 팀이 수사하고 있더라고요. 저희한테 이제 자료 수사협조 요청을 왔는데 제가 어제 밤에 해줬습니다. 저희 시대 자료 일부러 줬어요. 왜냐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줬는데 이거는 경찰 한 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이들을 우리까지 찾아내서 다 진짜 방면하려고 하면 특별수사팀이 있어야 됩니다. 특수본이 경찰이 열심히 하고 급하게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 정도 사이즈는 해결 못합니다. 네. 근데 이제 당장 지금 그 삭제하고 지우고 있는 지구라도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단체가 뭔지 알고 개보와 역사가 있는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좀 최대한 알려주겠지만 한 개 팀은 진짜 부족이다라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밤에 리포트를 내려다가 한 15% 정도 확인이 부족해서 내진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이라고 했죠. 또 얘기를 할 텐데 오늘 또 대선 아니면 오늘 저희가 보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에 김문수 국민 경상노위 위원장 할 때 손윤숙 대표를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인사동 식당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동석자들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경상노위 위원장 본인의 카드 바깥을 계산했다고요. 그날 날짜가 특정이 시간이 다 특정이 됩니다. 만나서 특정이 되는데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뭐 만나서 한 모습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지금 이런 의문들을 이제 쭉 갖고 다시 리마인드라고 하는데 저 때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저 때는 리박스쿨이 없었어요. 그 뒤에 이제 리박스쿨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선거 있는 정치교실이라는 걸 먼저 하고 뒤에 1년 후에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걸 열어서 나중에 이걸 합쳐요. 그래서 그 코스가 같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연락을 손윤숙 씨가 제가 작가님한테 드렸어요. 문자 내용을. 그럼 김문수 씨도 똑같이 받았을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아니 이게 손윤숙 대표 얘기했잖아요. 여기도 많이 오시고 우리가 뭐라는지도 아시고 무시하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문제가 아니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얘기 참석자 저희가 인터뷰를 다 했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것이 것이죠. 고선이 아까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사동에서 그 김문수가 경찰을 위원장 할 때 그 노조 사람이랑 만나서 어용모를 만들려고 뭐 보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인터뷰 증언이 나오고 그 노조가 그러니까 어떤 노조가 민주노총 학부모 이런 사람들 만났는지 공무원 쪽에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해요. 근데 이 말씀 제가 이렇게 신원한 교수가 저희 기자들 때 사실은 매장을 좀 하더라도 처음 얼굴 공개하고 인터뷰를 저희 하잖아요. 저랑 처음 인터뷰 하려고 했는데 얼굴 공개하는 거 물어보더라고요. 저 얼굴 공개하는 거 했는데 40분간 막 고민하다가 이런 거 얼굴 공개하고 매장을 들고 온 거 아닙니까? 그때 인터뷰 해서 이건 앉아있잖아요. 근데 이번 취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실은 국민의힘이나 정보단체에 깊이 알려면 거기 있던 분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그리고 자료 다시 해서 자료가 보니까 저기 있더라고요. 저 자료를 같이 지금 보내면 못 보여요. 아니 근데 이것 때문에 일부 이 시청자들이 항의를
보관이 안 되는 뭐든 간에 모든 게 다 보관돼 있더라고. 자,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 관련된 새로운 업데이트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조용히 얌전히 갑자기 노출되지 않고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나올 게 조금 있어서 몸 좀 차리고 있다. 요거는 이제 결산 끝나고. 네, 네, 그래요. 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와, 내 차 번호판만 입력했는데 이렇게 다 나오네요. 이 친구는 거의 12년이 되어가는 레이 2013년식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의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형 박스 경찰이 이름 정명서 문제 공지 나오고 내 차는 피스타 12 이렇게 쫙 나오는데 실제 견적이 나왔던 것을 토대로 이렇게 간단히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얼마가 나왔을지 표가 250원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 생각보다 견적이 너무 잘 나와서 강력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랜만에 커플 오셨네요. 네. 초창기부터 한참 달렸는데 내가 저기에는 예. 김명주와 박선영 두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김박 브라더. 자, 지금 대사를 부르던 뭡니까? 네, 48만 7천으로 그냥 묻어져 있습니다. 48만 7천. 50만 원. 우리 김명주. 50만 9천. 2,3만으로 제가 앞서는데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야. 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6개월 드디어 이제 투표하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생각났지만 두 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두 분이 처음에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부대를 찾아가는 그 순간, 네.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내라는 동시를 향해 달려가는데,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찾아가는 순간에 지금 생각해보면 무모한 거였어요. 그럼요. 사실. 이게 제 차례 개혁할지도 모르는데 그 핵심 부대로 그냥 스스로 걸어들었으니까. 네. 제2 비상계엄, 제3 비상계엄을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 길 있는 줄 알고? 법을 요청했더니 일정을 아. 그때 눈물 나고 막 수방사령관을 찾아가는데 네. 약속 없이 영상 틀어주세요. 약속 없이 방위사령부. 아니 볼륨 좀 낮춰주세요. 볼륨 좀 낮춰주시고 소리 우리 잡았으면 잘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약속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부대를 두 분이. 그리고 처음으로 수방사령관한테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시네. 저희 2차, 3차 개혁할 거냐 안 한다는 얘기를 좀 받아낸 거예요. 예,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정체가. 국민들이 많이 안심을 하셨고 그때부터 이제 내란 검찰도 수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내란 수사로 갈지 말지 많이 있었거든요. 아, 더 이상 국민 안 죽인다니까 수사도 가도 되겠다. 특전사령관 저희 특전사령관 특전사에 같은 장면이고요. 여기 이제 면회실 가서 정식으로 면회 요청해서 지금 연관 나오는 장면이었죠. 처음 나오는 거예요. 속도 없이. 국방위 소속의 대원으로 하시는 겁니다. 벌써 그런 지시가 있더라고. 그 어떤 지시는? 그건 저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말하는 것이 네. 군에게 당시 군에게 제대로 제시도 못해놨어요. 그럼요. 윤석열과 함께 특별 달려갔던 특전사 수방사 사령관 둘이 다시 2차 개혁 지시에도 안 듣겠다. 예, 그렇죠. 그럼 다른 거는 그럼 오늘 끝나버리 2차는 넘는 거네. 네. 우리 병법에도 상관하게 두고 그럼 상관해야 돼. 네. 저게 없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수사 착수 못했을 겁니다. 수사도 못하는 안 한다고 하니까 12월 6일부터 이제 특수본이 꾸려지고 특수본 꾸려지니까 이제 윤석열이 아 이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비약관 삭제시라는 그 저 네. 의원님 저때 네. 안에서 찾아가가지고 그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한테 그 약속 받아내겠다는 판단을 혼자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그때 가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회의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네, 그때는 뭐 혼자 판단을 했죠. 왜냐면 병법 때문에 병법에 보면은 주요 핵심 부대의 장소가 항복을 하면은 나머지 부대가 무너져요. 무슨 병법? 손자병법? 손자병법이 있죠. 그래서 가장 제2 비상계엄, 제3 비상계엄을 할 것이다라고 이재명 후보하고 그 당시 대통령을 충분히 얘기했고 어떻게 막아야 될 것이냐는 건 많이 했는데 그날 저녁에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사성장관 출신으로 어떻게 생각할 때?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결심을 했죠. 결심을 하고 내일 아침에 가야겠다 하고 아침에 가려고 보니까 저 혼자 혹시 갔을 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어서 국방위원 자격으로 가야 되니까 혼자 가면은 또 사적으로 뭐 해서 음모론이 휘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박선원에게 얘기를 했고 같이 가고 싶지 않으시죠? 아니요,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12월 5일 날 국방위에 이분들이 나오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국방부의 지시 내지 요청 때문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항의 방문 가야 되는 거죠. 항의 방문. 왜안 나왔냐 나오거든요. 경험하고는 3일밖에 안 된다네요. 아직? 네. 아직 아무도 정리 안 됐다네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가서 3개 질문에 대답만 받아오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첫 번째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국민께 사과한다는 그 사령관 그 목소리. 두 번째 다시 이런 지시가 내려져 절대는 안 따르겠다. 그게 좀 그게 비상계엄을 다시 일어나는 막는 거잖아요. 세 번째 이 비상계엄이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정을 알고 싶은 건데 다행스럽게 전 사령관은 그 전날 5일 국방에 열렸는데 본인이 국방에 가서 이거를 증언하고 싶었는데 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국민의힘하고 반대로. 그래서 오히려 다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을 기회를 줘서 그래서 자세히 얘기를 해줌으로써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정말이 밝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보니까 윤석열과 긴장해서 그날 공교롭게 동장훈 미팅은 있었고 그래서 비아픈 그런 삭제 지시 시작이 된 거죠. 기관으로부터 네. 기관으로부터의 공격 그리고 국으로부터 부장성 이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면서 아 이거는 2차 전선을 들어가야 겠다. 네. 그렇죠. 특전사, 수방사 그리고 국정원이 반기를 드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저희가 10월 21일 국방부 육군 그 감사 국정감사 때도 새 장관이 나왔어요. 특히 수방사령관하고 그 특전사의 방첩사 그다음 예인영 그다음에 이제 이 특전사령관 곽정근이 나와서 하지 말라고 그때 이미 경고했고 10월 25일에 특전사 국감이 있어요. 그때 가서 대놓고 하려고 한다.